내 집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었다.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퇴직할 때까진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보다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막상 퇴직하고 월세로 옮기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게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인생의 종착점처럼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은퇴 이후 삶에서는 생각보다 그 집이 절대적인 해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월세로 살게 되면서 삶의 본질을 깨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55세의 퇴직 후 자택을 정리하고 월세로 전환한 한 전직 공무원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은퇴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세 분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지금 막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본론 월세살이에서 찾은 은퇴의 진짜 숙제. 1. 집은 자산이지만 삶은 소비다. 많은 분들이 집을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그 목표에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은퇴 전까지 집을 사느라 대출을 끼고 연금은 모자라게 남고 결국 은퇴 후에도 살기 위한 걱정이 끝나질 않죠. 55세에 퇴직한 이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연금으로는 세금 관리비도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한 것이죠. 불안하긴 했어요. 내 집 없이 늙는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옮겨보니까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유지비 걱정도 없고 뭐든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가 말한 핵심은 바로 유연함입니다. 고정된 자산보다 중요한 건 은퇴 이후의 유연한 삶의 구조라는 거죠. 2. 수입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고민할 때 연금 수령액이나 퇴직금 같은 총 금액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상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돈, 즉 현금 흐름입니다. 앞서 사례의 이 씨는 연금으로 약 월 180만 원, 추가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3억 원 정도 현금을 손에 쥐었고 그걸 바탕으로 일부는 월세 보증금, 나머지는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에 분산 투자했죠. 결과는 월세 6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남은 90만 원은 여유자금. 부족하긴 해도 예전보다 덜 불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집을 팔지 않았다면 그 3억은 잠자고 있는 자산이었을 뿐이었죠. 3. 고정관념을 깨면 은퇴가 덜 두렵다. 집 없는 노후는 불행하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은퇴하면 쉬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지고 쓸데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은 꼭 서울에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자녀와 같이 살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기준에 맞는 비용 구조와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씨도 처음에는 자녀의 눈치를 봤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혼자 독립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자유로운 시간표, 단순한 소비, 예측 가능한 재정 계획이 자리 잡혀 가고 있죠. 사례 3가지. 은퇴 후 월세 전환 후회보다 만족이 많다. 사례 2억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했어요. 57세 전직 교사. 정년퇴직 후 서울에서 계속 살려다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20평 아파트를 매도하고 충남 아산으로 이사. 전세 보증금 일부 남기고 나머지는 고정 수입형 ETF에 투자. 매달 배당금 60만 원 확보. 서울 욕심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생활이 풍요로워졌어요. 사례 4별 후 월세 전환, 삶의 여백을 얻었어요. 63세 여성, 전직 구청 공무원. 남편과 사별 후 혼자 큰 집에 살며 외로움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겪던 중 강원도 양양 월세주택으로 전환. 관리비 세금 부담 절감. 커뮤니티 활동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음. 비용도 줄고 사람들도 만나고 진작 이렇게 살 걸 싶어요. 사례 월세살이지만 돈 걱정은 덜해요. 60세 남성, 전직 경찰. 강북 3억대 아파트를 매도하고 경기 광주로 월세 전환.
은퇴금 포함해 배당 GMMF 중심으로 분산 투자. 월 100만 원 배당 수입으로 생활 가능.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이더라는 말, 이제야 이해됐어요. 결론 은퇴 준비, 자산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은퇴 후 삶을 편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산의 크기보다도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거주 방식의 전환, 즉 내 집을 고정된 자산으로 묶어 두기보다 유동성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죠. 물론 월세가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 자산이면서도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요.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내 집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은퇴 이후의 평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주제, 은퇴 후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하는 선택에 대해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 5060대 분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고민 상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국민연금도 받긴 하는데 서울 집을 유지하려니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해요. 집을 팔고 월세로 갈까 하는데 자식들도 그렇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쉽지가 않네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은 단순히 재테크 관점이 아닌 은퇴 후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라는 시각에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 내 집이 반드시 자산이 아닐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내 집이 있어야지 집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과연 지금의 나에게 기회인지 아니면 부담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3억 4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퇴직 후 현금 유입은 국민연금 10만 150만 원 정도. 관리비, 재산세, 각종 고정비용이 매달 4,05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이 말은 곧 주거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금의 절반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엔 이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전환한 후 확보된 유동 자산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게 불안한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월세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가벼운 삶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월세라고 하면 흔히 불안정, 무소유, 눈칫밥 같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월세가 훨씬 더 가볍고 실용적인 구조일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비, 세금, 집 수리 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집값 하락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필요할 땐 이사도 자유롭고 지역 선택도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산을 묶어두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실제 상담 사례 중엔 집을 팔고 난 뒤 일부는 배당 ETF에 투자해 월 7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일부는 MMF나 정기예금으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며 일부는 자기개발에 투자해 프리랜서 활동까지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월세라고 해서 무조건 줄어드는 삶이 아닙니다. 설계만 잘하면 오히려 여유 있는 삶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고정관념이 문제다. 은퇴 후 삶은 맞춤형이어야 한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은퇴자 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사회적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은퇴했으면 집이라도 있어야지. 월세 살면 애들한테 체면이 안 서죠. 주변 사람들은 다 자갈하던데. 이런 생각들이 은퇴 후의 삶을 고립시키고 불필요한 불안과 비교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은퇴 이후 삶은 절대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 자산 구조, 건강, 가족 구성, 지역 선호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설계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 월세로 산다는 게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 자율성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똑똑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4. 실전 팁. 월세 전환 시 고려할 3가지 포인트.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다음 3가지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1. 전세 5월세 생활비 구조에 따라 선택. 보증금을 크게 넣고 월세를 줄이는 반전세 형태도 추천드립니다. 여유자금 확보 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가 관건입니다. 2. 지역 선택 교통보다 커뮤니티를 보세요. 병원, 마트, 도서관, 문화센터 등 노후 생활 인프라를 먼저 따지셔야 합니다. 서울보다 경기권 지방 중소도시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3. 세금 복지 구조 고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무주택 전환 시 오히려 각종 공적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무리하며 내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법. 은퇴 후 우리는 더 이상 속도나 크기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유연하게 나에게 맞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가입니다. 집이 무조건 자산이 아닐 수도 있고 월세가 무조건 불안한 삶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집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는가가 중요하다. 당신의 은퇴, 집이 아닌 삶의 구조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어쩌면 월세일 수도 있으니까요.